선생님, 우리 뭐 사람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연단을 거쳐야지만 정말 비로소 제대로 된 인생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나무도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고의 시간을 거친 나무라야만 정말 비로소 좋은 작품으로 탄생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왜 우리 사람도 저마다 다양한 삶의 무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이 나무에도 유독 아름다운 무늬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박명재 선생님께서 특히나 니티나무의 용목, 그 나무의 암덩어리라고 하나요, 선생님? 그 용목 무늬를 좀 주로 많이 사용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나무의 무늬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전통 가구에 있어서 용목나무는 뭐 소목장에 있어서 어떤 필요 불가결한 존재이죠. 아, 네. 걔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안고 없는 찐빵? 그렇죠. 그래서 그 나무는 모든 나무에서 이렇게 생성이 되며 흔한 나무가 아니고 예. 느티나무 한 1000그루에 한 그루? 1000에 하나? 네. 있을까 말까. 우리나라의 느티나무가 보호수로 보호 관리되는 수량이 네. 대충 한 700여 그루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없네요. 1000에 하나라고 했으니. 그런 나무들이 느티나무가 용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방 세월에 은고 나무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나무가 뭐 한 300년쯤 되면 네. 우리가 말하기로 유목, 어린 나무라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400~500년 되면 장목, 그다음에 600~700년 되면 노목. 유목, 장목, 노목.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세 단계로 구분하는데 그 각기 또 나이에 따라, 연륜에 따라 나무 색상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한 400~500년쯤 되면 네. 나무가 커지잖아요. 예. 커지면은 그 나무가 자체가 전체를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즉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영양을 차단하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은 죽고 썩겠죠. 네. 그 나무가 구멍이 뚫려요. 예. 그래도 옛날 나무 보면 다들 보면 구멍이 뚫리잖아요. 그래서 구멍이 뚫리면서 그 나무가 비바람은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비바람은 그를 놔두질 않아. 네. 흔들어 제키면 나무는 스스로 지탱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약한 부분에 찾고 보강을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체의 피부도 마찬가지겠잖아요. 예. 나무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그런 과정에서 나무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암덩어리가 아니고 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자기 몸을 이렇게 보강하는 차원에서 그런 울퉁불퉁한 어떤 형상의 어떤 모습이 생겨나는 거죠. 그 나무가 또 역시 세월을 닿으면 이제 죽잖아요. 죽으면 이제 그 나무를 베서 거기에서만이 용목이 나옵니다. 네. 그 모든 나무에서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윗동, 중간, 아래 이렇게 해서 주로 아랫동, 네. 밑동 부분에서만 그 무늬가 나오죠. 네. 상당히 귀하죠. 귀한 나무고 귀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놀란 것은 네. 외국의 사이트에서 목재를 올려놓고 파는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목재 올리는, 네. 네, 목재 판매하는 사이트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용목이 네.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돈으로 한 1억 5천쯤 가. 얘가 크기 얼마냐면, 네. 가정집에서 이렇게 좌탁으로 쓸만한 테이블 정도 만드는 그런 좌탁 그런 테이블의 어떤 문화가 상당히 네. 이렇게 있는 그런 나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 나무가 과연 팔릴까 싶은 생각이 드니 궁금증이 발동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봤어. 그 사이트에. 예. 근데 한 달쯤 후에 보니까 판매 완료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번뜩 생각에 네. 야, 이거 가구 만들지 말고 나무를 팔아도 돈 되겠다는 생각이 번뜩 스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 용목이 귀하다는 것이요. 그렇네요, 선생님. 예. 우리 전통 가구는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조각이나 상감, 어떤 기교를 감히 여기보다는 네. 나무가 가지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그대로 가구에다 반영시켜서 표현해내는 네. 표현 기법을 가진, 즉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가진 자연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목 가구에 네.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요소죠. 그렇네요. 선생님 정말 지금 말씀해 주신 용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무가 살아온 삶의 흔적이잖아요. 그 흔적이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나뭇결, 결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생님. 인간도 결대로 살 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제 질문입니다만 지금 문득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선생님은 여러 나무를 그동안 접해오셨잖아요. 본인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어떤 나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나무는 역시 네. 느티나무고요. 느티나무요. 예. 느티나무 하나 그 나무 안에는 굳이 뭐 이렇게 멋을 부리지 않아도 네.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어떤 아름다운 소재이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나무가 역시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 그리고 네. 또 제가 좋아하는 나무 네. 미인송이라는 말. 미인송. 네. 우리 이쪽에서는 별로 그런 말 안 쓰는데 네. 금강산에 가서 보면 예. 미인송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네. 여기에서는 곱고 길게 자란 소나무인데 노랗게 생겨가지고 그야말로 미인같이 진짜 생겼어. 예쁘겠네요. 야, 예쁘게 생겼어요. 미인송 담고 싶네요, 예, 제가. 네. 그래서 야, 소나무를 담고 싶다는 생각을 예. 해봤습니다. 해봤고 그래도 그냥 열심히 살았으니 네. 열심히 사는 그냥 수도분한 오동나무 같은 그런 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느티나무, 미인송, 오동나무 제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선생님, 우리 인간은 한 번의 인생을 살지만 나무는 두 번의 인생을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 아마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왜 두 번의 인생을 사냐 하면 나무가 한 곳에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또 잎과 이제 뭐 줄기를 가지고 키우다가 나중에 그 생이 닿으면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자신의 몸을 맡기잖아요. 그 나무의 두 번째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지금 우리가 만나보고 있는 박명배 선생님이 아닐까라는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 선생님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접해 오셨겠지만 그 가운데 선생님 작품을 구입하신, 작품을 이제 가져가신 분들 가운데 혹시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셨을까요? 저 금방 도면에서도 네. 보셨지만은 저한테 가구 하나를 뭘 사겠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그냥 방을 하나를 꾸미겠다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뭐 청와대 영문실에 무슨 가구를 뭘 하나 꾸며야겠다. 네. 전체에 방 꾸미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무슨 교황청 박물관에 뭐 사랑방 뭐 이런 걸 꾸며야 되겠다. 전체 다 하고. 그다음에 LA 한국문화원에 한국의 전통 문화를 홍보해야 되는데 가구가 그다음에 사랑방이 적합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가져가서 LA에 가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런 거 해서 하고 왔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상당히 기억에 남고요. 특별히 기억나시는 네, 기억나는 분들 가운데. 난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네. 박물관에 계신 학예사 네. 여자분이었었는데 네. 미스예요. 네. 여기서도 뭐 다 아시는 분이에요. 예. 미스인데 박물관에 근무하는데 이제 봉급이 합봉이다 보니까 가구 살 돈이 없는 거야. 네. 그래서 가구를 활부로 사가지고 네. 하나씩 가구를 채운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후일 문화재위원이 되셔가지고
현재는 이제 아니지만 문화재위원이 되셔가지고 네. 전통 목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제 말씀을 참 이렇게 이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분이 기억이 나세요? 네, 기억이 네. 납니다. 정말 뭐 이 전통을 잇는다는 것이 선생님 본인이 선택했던 또 누군가에 선택된 것이던 많은 인내와 희생이 동반되어야 하는 일이잖아요. 이제는 좀 선생님 곁에 계신 앞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해주시긴 했지만 우리 아내분 임재희 사모님의 얘기를 조금 이어가 볼게요. 네, 아까 잠깐 이야기 해주시다 말았는데 오늘 뭐 같이 와 계시긴 하지만 예, 사모님은 선생님한테 어떤 존재세요? 저와 같이 지금까지 작업을 해왔으니까 동업자. 네. 그 다음에 저희 집은 못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처갓집은 잘 살았어요. 네. 그래서 저의 어떤 결혼 조건 중에 하나가 처갓집은 잘 살아야 된다. 몇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처갓집이 잘 살아야 된다거든요. 선생님은 진짜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그래서 나무는 사는데 돈이 없다. 네. 그러면 나무는 사야겠는데 나무는 탐나고 욕심이 나는데 돈이 없다. 그럼 그것을 해결해주는 해결사죠. 네. 그리고 그냥 없는 형편에 네. 지금까지 묵묵히 이렇게 제 뒷바리 해주신 혜정, 우리 부인, 우리 와이프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이제 지금이라도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하는 얘기가 있듯이 잘하려고 네. 하는데도 유행가도 있잖아요. 네, 선생님. 그게 잘 마음은 다 잡아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박명배 선생님의 사모님 임재희 사모님께서 지금 자리해주고 계신데요. 소목장 박명배 선생님이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시기까지 우리 아내분의 많은 인내와 희생이 동반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모님 그동안 우리 박명배 선생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인내와 희생이 동반되어야 했던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사모님의 내조가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시기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선생님과 함께 오시면서 힘드셨던 일 뭐가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면 네. 좀 그 장인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도 보면 좀 고집이 세고 계획하고 네. 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낼 때까지 밀고 나가는 거. 하지만 고집이 세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고집이 없었으면 이 길을 가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그 고집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해올 수도 없었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했던 그런 남편의 모습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일단 계획을 세운 거는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루에 한 잠도 네. 어느 때는 뭐 몇 시간 안 잤어요. 진짜 잠을 안 자고 잠을 줄여가면서 그러니까 항상 하는 소리가 남들 놀 때 일하고 밤에 잠잘 때 나는 잠을 안 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상황으로 살았으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도 잠을 그렇게 많이 안 자요. 그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무슨 일을 시작하면 그것을 끝장을 볼 때까지 그거를 하니까 뭐 저녁에는 대개 집에서 뭐 도면을 그린다든가 네. 공부를 한다든가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불평불만이 있어도 그게 본인만을 위한 그런 저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그러고 네. 참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 인내하고 참고 견뎌온 세월이 어떻게 보면 지금 선생님을 이 자리에까지 오게 만든 원동력이 아닌가 싶은데 사모님이 사실은 같은 여자로서 밖에서는 무형문화재지만 한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네.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고 앞서 선생님께서 후견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버텨오신 거예요? 저는
친정이 좀 부유했기 네, 때문에 돈이 없는 게 뭐라는 거를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이 그렇게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네. 쓰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여지껏 살면서 뭐 왜 돈을 못 벌어오냐, 왜 돈이 없는데 관심이 없냐 이런 생각은 해보지를 않았어요. 자,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남편이자 또 무형문화재 선생님이긴 하지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남편에게. 뭐 지금까지 뭐 열심히 저거 하고 했는데 앞으로 건강 좀 챙겨가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얘기해주고. 지금도 전력 질주하세요? 지금? 네, 지금도. 지금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좀 건강도 챙기고 좀 쉬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지금까지도 뭐 정직하고 네. 자기가 가진 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다 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저거를 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좀 그렇게 쭉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모님, 다시 태어나시면 선생님 또 만나고 싶으세요? 글쎄 그거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선생님, 사실은 무형문화재 보유자라는 직함 때문에 우리 또 선생님께서는 후왕양성에도 큰 힘을 쏟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서울에 있는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에서도 많은 또 제자들을 길러내고 계시잖아요. 그 후왕양성을 하시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좀 주안점을 두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무형문화재 되면 네. 거기가 다인 줄 알았어요. 거기가 목표에 있었으니까 거기 가면 다 이룬 줄 알고 거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네. 가서 보니까 거기가 시작이더라고요. 늘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후진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홍보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그 홍보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전통공예를 대학에서 교육하는 것은 없잖아요. 네, 없죠. 그래서 전통문화대학교에서 그나마 일부 조금 공예미술학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통문화재청 산하에 전통문화대학교가 있고 그 안에 전통문화연수원에서 네. 여기 이제 다른 소목장 보유자가 거기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저기 문화재재단의 네. 공예학교에서 실기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한 80명씩이 네. 배출이 돼요. 이 사람들이 2년이면 다 하산을 해야 되니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도 다시 어떤 심화된 어떤 작품 활동을 해보자 해서 만든 것이 각 열세 공방 네. 목야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유명하던데요, 선생님? 네, 그래서- 목야회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만든 지는 꽤 오래됐고요. 92년도, 2002년도, 2002년도에 2002년도에 청주 공예박물관이 개관되면서 네. 우리를 초대전을 해줬습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금년까지, 작년까지 목야회 전시가 제 14회째 전시를 이루고 있고요. 장소도 이제는 뭐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술의 전당 전시하고 그 다음에 전시장에 다녀간 관람객이 대충 한 6, 7천 명 됩니다. 그래서 전통공예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매우 나름대로 좀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문화재청에서 저 같은 사람한테 좀 상 좀 줘야 되는 건데. 네.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네. 그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우리가 코호스라고 하죠. 네. 그 안에 소목반이 제일 좀 인기가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남성 성 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배우러 오시는 제자분들이. 뭐 해마다 다른데요. 네. 뭐 어느 때는 여성분이 많고 어, 어느 때는 뭐 여성분이 작을 때도 있는데 네. 소목반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네.
그 세계적인 추세에 어쩔 수 없습니다. DIY. 아, 네. 네, 우리나라의 DIY 관련 관심을 갖거나 참여하거나 네. 그 사이트에 드나드는 사람이 대충 50만이에요. 50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DIY 목공 관련 책을 만들어서 팔면 베스트셀러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당히 많이 발전된 어떤 호황, 길을 누리는 길목에 우리 전통공예가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체험은 그쪽에서 해보고 다 이쪽으로 와서 전통공예의 묘미를 네. 배우고자 옵니다. 그 덕분에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만큼 선생님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희소성이 높은 것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든 어떤 네. 공예품은 네. 공예품보다는 내가 내 손으로 디자인해서 네. 우리 조선시대 사대부들과 같은 생각이겠죠. 내가 디자인해서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서 네. 내 필요한 가구는 공예품들은 그렇게 만들어 쓰겠다. 정말, 그래서 만들어 네. 갔다가 부인도 주고 네. 집에 만들어 가지고 오면 자녀들이 서로 내 거라고 서로 같게 놀라고 그리고 경쟁하고 그런답니다. 그 제자들 교육하시면서 뭐 기억에 남는 혹시 일화 있으셨어요? 대부분의 현재 이수자들은 네. 제가 이수자 선발 과정이 예. 뭐 공예 학교 2년 졸업자 이 사람이 소목을 할 수 있냐 못하나 네. 하게 생겼나 못하게 생겼나 선생님 혹시 관상도 보시나요? 지켜봐야잖아요. 관상도 보세요? 관상도 봐야겠죠. 아, 네. 그래서 2년 동안 지켜보고 네. 이 사람 가르쳐도 되겠다 하는 사람만 데려다가 이수자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수자가 현재 12명이고 네.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진되어 있고 상당히 활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앞서 왜 DIY 가구 인기 많다고 해주셨잖아요. 요즘 제가 듣기로는 그 제2의 인생을 사시는 은퇴자분들이 또 이 소목을 많이 배우러 오신다고 들었는데 어떠세요? 제2의 인생을 설계하겠다. 요즘에 사오정 너무 일찍 퇴직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살기에도 충분한 직업이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괜찮은 직업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은퇴를 준비하고 네. 미리 와서 배우시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준비를 못했다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오신 분들도 많고 네. 심지어는 중학생까지 최연소예요? 혹시 네, 중학생 네, 선생님? 중학생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제 관상은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근성이 좀 있게 생겼어요? 그러게 상당히 잘하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께서 앞서 우리 이수자 제자분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선생님이 뒤를 잇고 계시는 우리 김동규 이수자께서 자리하고 계세요. 잠깐 모셔서 우리 김동규 이수자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박명배 선생님 그 제자분으로서 그동안 스승님께 못다 하셨던 말씀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소목을 하게 된 이유는요. 그 전통과 관련된 그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쪽도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접해보고 해봤는데, 이제 가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거기서 그냥 일반 목수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목장이 되고자 이제 선생님을 찾아뵙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너무나 어렵지만 또 너무나 재밌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엄격하실 때는 또 끝도 없이 엄격하시지만 배울 점이 너무나 많은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 제자들은 항상 뒤쫓고 있습니다. 선생님 갖고 계신 뭐 비례미나 또 나무를 불전 목리를 이해하시는 법이 너무나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의 그 열정이랄까요? 그거를 가장 이제 담고 싶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일을 시작하시고 가장 나중에 일을 마무리하시는 그 목가구에 그 갖고 계신 열정을
아직도 저는 좀 많이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 목가구를 이제 전승하고 계승하고 또 계속 이제 이 시대에 맞게끔 발전시켜 나가는 일을 하는 게 이제 제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의 문화와 또 저희의 그 전통 공예를 뭔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가지고 그렇게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 소목장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이 길을 열어주신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하고 있고 그 말씀을 못 드린 것 같고요. 앞서 사모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가장 건강 문제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먼저 일을 시작하시고 늦게 끝내시지만 그렇게 몸을 이제 열심히 일을 하신 거에 이제 몸이 좀 힘드시지 않을까 싶어서 건강을 챙기시면서 일을 하셨으면 좀 그게 가장 걱정이 되고 그 소목장 이수자로서의 이제 소임으로서 전통 가구를 계속 이제 이어나가는 일이 저희 첫 번째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저희의 전통 가구들이 그 시대적으로 좀 외면받고 있거든요. 그 생활 공간이나 또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좀 현 시대에 맞는 전통을 담고 이 시대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우리 전통 문화를 명맥을 잇고 계신 장인으로서 끝으로 바라시는 점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나무를 만지고 나무와 더불어 사는 사람은 나무의 모습을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나무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생긴다는 것은 경쟁력을 갖는 것이고 경쟁력은 자연스럽게 발전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우리 전통이든 현대든 공예인들이 그냥 말 그대로 살만나는 세상이 빨리 도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요. 그러한 기회는 누구한테나 반드시 네. 우리나라에 그런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에 어떤 꿈을 가지신 분들이 그 꿈을 펼쳐가기에 매우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장인보다는 가능한 한 작가들이 많이 생겨나서 보다 높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작가들로 성장을 해서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에서 비롯된 창조적이며 현대적인 그런 공예 작가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저한테도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무형문화재는 딴짓하면 안 되거든요. 원형 유지예요. 그냥 원형을 훼손하지 말고 후세에 물려줘라. 그래서 저는 못하지만 우리 제자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도와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전하는 말씀까지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앞서 수담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손으로 인생을 살아오신 선생님에게 있어서 오늘과 같은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인생 이야기를 풀어놓는 자리인 만큼 조금은 생소한 느낌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셨어요, 선생님? 세상이 참 좋아졌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네. 일개 한낱 별볼 이루는 장인이 이렇게 선생님 소리 들어가며 이런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세상이 왔다는 거가 그만큼 우리 문화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한 사람으로서 보다 더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과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무형유산원 측에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 소주희 또 기자님께서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통공예인들이
이런 자리를 많이 좀 만들어 주셔서 네. 그들이 품고 그들이 뜻하고 원하는 바를 여러 매체를 통해서 네. 많이 좀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국민들도 이 방송 또 시청하고 계실 건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도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제가 60년대에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문화라는 자체의 어떤 용어가 없었잖아요. 네. 그냥 먹고 살기에 급급했고 그다음에 직업을 가져도 뭐 봉급 요즘에 무슨 뭐 그런 얘기보다는 그냥 먹고 사는 게 급급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범벌 시대에 도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문화 쪽에 관심을 가지고 요즘에는 많은 문화인들이 생겨나잖아요. 우리 문화캐스터께서도 생겨난 것이고 그래서 문화 쪽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전통문화는 결코 우리 대중들이 관심 밖에 밀려나서는 이 전체의 가치를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이 귀한 것이요, 우리 것이 제일이요 등등을 생각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이 자리를 빌어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느덧 오늘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의 전통 문화가 우리 일상에 살아 숨쉬면서 우리와 닮은 듯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함께 하신 소목장 박명배 선생님을 비롯한 대한민국 장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들의 삶의 원동력인 손끝의 힘을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무엇보다 국립무형유산원이 기획한 이 소담 예담은 오랜 세월 자신의 꿈을 향해 쫓아온 여러 장인분들의 삶의 흔적을 만나는 자리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오늘 소목장 박명배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 동안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인생을 산다는 건 자신 앞에 놓인 불완전한 삶을 한결같은 인내로 거침없이 걸어가는 것이란 것. 이 삶이 모여서 하나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것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박명배 선생님과 함께한 소담 예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방탁자는 이렇게 길고 곧은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려면 이 나무도 길고 곧게 자라는 습성을 가진 나무를 가지고 사방탁자를 만들어야지 요리조리 구부러진 나무를 가지고 대표질해서 얘를 만들면 나중에 휘어서 못 써요. 그래서 나무도 곧고 길게 자라는 습성을 가진 나무. 이 나무가 참중나무거든요. 참중나무. 시골에 가면 산에는 없습니다. 산에는 없고 집 근처에 주로 보면 집 울타리에 이렇게 쭉 심어져 있는 거 순 따먹는 거. 그래서 순이 따먹는 나무. 그렇게 해서 이 순을 따서 반찬을 해 먹어요. 그런데 이 충청도나 전라도 쪽에는 이거 순을 따서 반찬을 많이 해 먹는데 이 강원도 쪽에는 이거 아니어도 나물이 많아. 그렇게 순 안 따먹어. 그러면 나무에 순을 따먹으면 나무에 상처를 받잖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쟁이가 생겨요.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순이 많이 따먹는 지역에서 자란 나무는 이런 딱쟁이 같은 흠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참중나무는 어디산 이래가며 하는 것들이 바로 요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산지를 찾습니다.
아까 서 작가님께서, 서 기자님께서 기준목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만드는 게 얘가 기준목이에요. 기준목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목 하나에 나머지 부재를 다 옮겨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따내서 짜이는 기법을 연기 촉짜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목가구가 이렇게 겉으로도 결구가 적용되고 요 안으로도 결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중 결구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전통 가구예요. 아마 이런 기법은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야, 아마. 이렇게 해서 삼각지게 이렇게 따내는 것을 제비촉자임 또는 연기짜임, 제비연자를 써서 연기짜임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느 위치에 끌구멍을 발 건가 위치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금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암수를 요철 같이 만들어서 끼우는 거죠. 자, 끌구멍 합니다.
자, 자, 요게 이제 삼부제, 부제가 세 개가 모여서 이 결구를 이루는 삼부제 결속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여기로 요렇게 들어가서 들어가는 거야. 요리 들어가서 요리. 이게 사면이 다 만나면 사면체 가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촉 만드는 걸 하겠습니다. 자, 요건 톱이, 요건 이렇게 자르는 톱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나무가 요걸 자른다고 보고, 요건 켠다고 보면, 요건 켜는 톱입니다. 날 생김새가 다르게 생겼잖아요. 이게 본래 자르면 딱 맞는 건데, 뭐 긴장했는지 잘 안 맞네.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여기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전통 가구의 결구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자, 이제 조립합니다. 후. 얘를 좀 보조를 해줘도 돼요? 네. 자, 거기 해줘. 네. 그렇지. 거시. 자, 한쪽 조립을 해서 세워놓고요. 삼, 1, 2, 끼세요. 3, 4, 1000. 자, 이렇게 땅에다 놓고, 이렇게 들어. 전면 넣고 후에 좌 아니 우 여기가 우지. 자, 1번 끼우고 2번 끼우고 아니. 뻑뻑한 거 있어. 그 다음에 오동나무. 그래서 이렇게. 자, 하나씩 끼우세요.
하나씩 줘야지. 돌리고 다음 한 번 더. 저를 닮았습니까? 사방탁자. 우리 전통 목가구 중에서 가장 대표하는 대표급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공예를 세계에 알리려면 얘를 빼놓고는 말이 안 됩니다. 가장 단순 간결하며 가장 멋스러운 가구.